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무언가 막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세계와 암, 무언가 안다는 것, 세계를 안다는 것, 세계, 나와 세계, 그럼 어떤 대상, 암, 뭐 이치가 되려나? 어떤 뭐 널브러진 이론, 철학, 사상, 종교, 이걸 알미라고 그러나? 내가 세계를 보는 어떤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포지션적인 느낌, 내가 세계를 뭐라고 보지? 세계는 너인가? 나 또한 세계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눈에서 보는 자연을 얘기하나? 아니면 세계에 뿌려진 어떤 그 지식들 자체를 볼 수도 있나? 그런 세계에 대한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언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암. 내가 존재하면서 나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내 자세는 어떨까? 그것을 안다는 거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면 되죠. 어, 여기 이제 뭐 비판적 관념론자 나왔고 소박실제론자 막 나왔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세계에 대한 알을 자기 나름대로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그 당시에 펼쳐져 있는 그런 암들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깨달음의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널려 있는 그런 암에 대해서 지금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뽑아내고 있잖아.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위험하다. 주의하자. 이게 더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똑같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하고 있다.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슈타이너가 깨달은 말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고 있죠. 증명을 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면은 인지학으로까지 이렇게 발전된 걸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옳았다. 딴 철학자나 사상가들에 비해서는 딴 철학가나 사상가들은 이게 좀 뭐 웃긴 말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냥 일에 닿지 않으면 아쉽지만 다 거짓이 돼버려요. 심지어 제가 위에 막 설명드렸죠. 위선, 가짜,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여기 에드와르 타르트만이라든가 뭐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란 말이죠. 그것은 저 포함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틈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될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일시무시에 닿았을 때는 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모자란 것에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이치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라는 건 없어요. 절대. 이쪽에서 다시 풀어지니까 여기서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고 싸울 수는 있어.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슈타이너의 이 강력한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 뭐 칸트 할아버지가 있어도 슈타이너는 허허허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돼요. 지금 계속 비교하니까 자유의 철학에서는 그 부분이 많으니까. 자, 이 비판적 관념론자라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나는 내 관념의 세계 안에 갇혀 있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 물질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내가 내 관념 이상의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 개념은 또 한번 내 관념일 뿐이다. 가짜를 만들어내서 끌어온다. 이런 종류의 관념론자를 물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적어도 그것은 인간 정신에 있어서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비판론 관념론자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완전 반대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결론은 얘를 끌어들여서 상대적 개념으로 놔두니까 또한 유물론이에요. 또한 소박실제론이야.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슈타이너가. 너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자신의 직접적 경험이 꿈이 됨을 깨달았다고 믿는 사람이 그 꿈 너머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관념을 진짜 사물과 연결짓는지 중요하지 않다. 두 경우 모두 그 삶 자체는 모든 과학적 흥미를 읽는다. 모든 접근 가능한 실제가 꿈으로 소진되어 버린다. 고 믿는 이에게는 과학은 그저 부조리이지만 관념에서부터 사물에까지 논증할 필요를 느낀 이에게는 과학은 그런 물 자체에 연구하는 일이다.
이제 물질력, 과학, 물질, 문명이라고 제가 이제 퉁 쳐서 얘기하잖아요. 과학, 물질, 문명. 이런 류의 이론은 첫 번째는 절대 환상설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하르트만의 초월적 실제론. 이거 관념론에서 더 나갔다는 소리죠. 어. 유물론적 입장을 벗어나고자 이원론적 입장에서 어떻게든 조금 벗어나보자 환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부분의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대환상설, 초월적 실제론 이거에 거의 빠져 있다고 봐도 돼요. 지금 확실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자기는 이치를 봤다. 자기가 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결과값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써놓은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가져다가 내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로 깨달았으면요. 이렇게 슈타이너 같이 자유의 철학 같은 거를 내놔야 돼요. 사고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 생각조차 일으키지만 이건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족비 들고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실체가. 이런 창조물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 같이 강의를 내놓고 그냥 그거는 저 물질력입니다. 뭐 생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맞죠? 그게 일체감입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송홍자 선생님처럼 강력한 이치를 안고 자기 뜻을 얘기해야 돼요. 틈이 있더라도. 그런 창조력 있는 결과물들을 내야지. 뻐꾸기처럼 뻐끔뻐끔거리고 자기가 깨달은 이 환상과 초월적 실제론의 결과값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된다. 이 동양 사상 철학에도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 이게 똑같이 있어요. 이거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환상을 가지고 빅빅거리고 막 뭐 이런 차크라 얘기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거 갖고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들을 조금 버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이것에만 포인트를 딱 두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일체감을 느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고를 시작해야죠. 우주가 뭔지, 아, 내가 우주래? 알았어. 평화로워. 이 느낌 뭐지? 우주는 뭐야? 파야죠, 파야지. 그때부터. 어디에 들어있어요? 천부경 81자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관해 주장하려면 오직 사고의 도움만으로 할 수 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사고해야지. 절대완성설, 초월적 실제론 배울 때는 이런 거 생겨요. 분명히.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이게 유심론적인 관점이 일원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절대완성설이나 초월적 실제론 이것이 제가 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나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걸음 물러나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이걸 계속 의심했거든요. 이거 뻥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자, 증명해봐. 뭐 여러 이론이 있어. 갖고 와봐. 다 설명이 되는데? 이건 이래서 맹점이 있고 이건 이래서 오류가 있고 이건 이래서 아쉬운 점이 있구나. 천부경 81자는 그래서 대단하구나. 잠깐 수도. 이것조차도 유신론적 이론론이면 어떡해? 일시무시? 남들이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 다시 생각해. 계속 돌아. 이게 여러분이 일이 되고 나서 하는 작업이에요. 일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환상 아닐까? 그런 식으로 계속 통찰에 고찰을 거듭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 가야 될 곳, 일, 무 이게 아니라 지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게 엄청 수준 높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고찰 모자라요. 모자라. 이거 아예 급이 아니에요. 그거 더 해야 돼요. 더. 절대무, 절대무 보는 건 좋단 말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절대무란 것도 한 번 들어갔다 통과하면 끝? 아니에요. 계속 통과해야 돼. 계속. 그 속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윤회를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서는 게 윤회 추에 올라서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우주 섭리 자체는 이렇게 올라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무의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올라섰어. 그럼 끝이야?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이 절대 무자리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가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스치듯지나요. 스치듯지나. 하지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 세계에서는 엄청난 시공간의 양을 응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나더라도 그 세계가 뭔지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잘못 빠졌다가는 좀비 상태 못 면한다. 그리고 거기 잘못 빠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염없이 빠져서 못 태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똥막대기, 한 걸음 물러서기, 구의 자리 설정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통과할 때 힘내라고.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지금지금거리고 세상과의 일체감이요. 막 이제 이러고 있으면 슈터헤나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발 사과해라 그거 아니에요. 제발 사과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영계 시민 거기도 사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도 엄청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세계는 나의 관념일 뿐이라고 주장할 때 이거 절대완성서 초월적 실제론자들의 자세 동양사상 철학의 맹점 이 현실 완전 부정하고 깨닫고야 말겠어. 이건 그냥 관념일 뿐이야. 금강경 4국에 오해하면 딱 좋죠. 그게 깨닫는 바에서는 염호한 포영이지만 여러 영려전이지만 깨닫고 나서는 다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봐야 된다. 나는 사고의 결과를 진술하는 것이고 만일 나의 사고 세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 결과는 틀린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여기서 결과값 내봤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쉽지만 100% 거짓말이다. 이게 그거예요. 그 결과는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 그런 결과값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결과값이라는 게 음과 양으로 설명하자면 음과 양의 존재의 상대적인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 결과값이 사는 것이. 모든 지각과 그에 대한 판단 사이에는 사고가 끼어들죠. 사고가 끼어드는 거야. 고찰과 통찰, 의심, 질문,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물적 감각의 지각에만 빠져 있고 그 이상을 초월적 환상 이론으로 덮어버리는 철학이 지배적인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죠. 저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슈타이너도 깨닫고 보니 아 이거 다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저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고가 드러내는 것을 현상과 관련 없는 단순한 부착물 정도로만 여기면서 순수 지각만으로 우리가 사물에 대해 경험하는 것의 집합을 완전한 전체로 여기는 것은 꽤 독단적인 생각이다. 완전한 전체로 여기는 것은 맞죠. 맞는데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사고에 대한 기본적으로 부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고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왜 사물에 대해 집합하는 뭐 경험에 대해 집합하는 완전한 전체로 여기는 것을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거 사고도 안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해? 절대완상설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를 안다고 했을 때는 이 사고라고 하는 높은 관점에서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 인정해야 된다 이 소리죠. 우리는 유기체의 구조상 모든 실제하는 것을 이해할 때 그와 관련된 요소들이 두 가지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바로 지각과 사고다. 이거예요. 무와 나, 이치와 물질 제가 계속 이러잖아요. 이거. 이치와 물질, 무주와 우주 이거 이쪽 뭐 좀 올려요. 예를 들면 섭리와 에고 요 정도도 섭리가 많이 깨지긴 했지만 일단은 이런 비교 분석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일단 자연 섭리가 되는 것이 일단 과정상으로는 지나가야 될 게 맞죠. 한 번에 올 수도 있지만 과정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지나와요. 그게 여기서 딱 끝내니까 문제인 거죠. 보통 선생님들이 우주 섭리가 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 지금은 2022년은 인간은 많은 한계를 기닌 존재다. 우선 인간은 여러 만물 중 하나다.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만물 중 하나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인간에게는 우주 전체에 제한된 일부만이 주어진다. 자, 이거 먼저 일단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시무시 석상급 블라블라 육생에서 운삼사성하는 중에 우리는 양학명에서 일종무종일에서 다시 일시무시.
넘어가죠. 천부경의 자명한 그 메커니즘, 그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다. 우선 인간은 여러 만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인간에게는 우주 전체에 제한된 일부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제한된 일부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면에서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만물과도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대상 세계의 모든 과정이 우리 안의 과정이라면, 세계의 과정이 우리 안의 과정이라면 인간과 만물 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개별적인 대상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무시. 모든 과정과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일적십거,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우주는 통일체이며 그 자체로 완전체일 것이다. 사건의 흐름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전혀 개별적인 대상이 아닌 것을 개별적 대상으로 지각한다. 일시무시했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고리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 안고 사는 상황이죠. 그래서 불혹, 지천명 됐을 때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개별적 대상으로 지각한 것은 전혀 개별적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게 천명. 너희들 원래 연결돼 있어. 스스로 내린 수수께끼로 딱 하고 천둥번개가 쳐서 음양을 확 하고 분리해놨을 뿐이야. 너희들은 원래 하나였어. 일시무시. 이 얘기죠, 이 얘기. 이것도 지금 엄청난 고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찰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가 엄청 많죠. 여기에. 한계를 지닌 존재다 이 말, 이 문장마다가 다 중요한 거죠. 이거 뭐예요? 물질 세상 인정하자 그거예요.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일석삼극해서 일적식과 만물 중에 하나죠. 육생했으면 시간과 공간 안에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육생에서 일단은 태어나서 지각하니까 육방을 지각하기 때문에 제한된 일부만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개별적 대상으로. 하지만 분명한 건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일시무시 일적식과 했으니까. 너무나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하야 각각의 음양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어냈는데, 그러니까 만물 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치죠. 그러니까 개별적 대상?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깨닫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일체감이죠. 내가 우주인 이유. 일시무실섭상그 블라블라 양암이 열정무정일 연속적으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만왕만내했던 여러분들의 결과값, 이유 결과값, 이치 물질, 무와 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용변 부동본 혹은 용변 부동본, 이게 먼저라 그랬죠. 이거 우주 자체는 원래 1이었으니까 통일체며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 깨지는 건 섭리 아래로 내려올 때 깨지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는 그러하게 존재해요. 원시적일수록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죠. 우리가 본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나중에 본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만약에 순리와 도리와 진리,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는 그저 이 사파리 세계 아니에요. 동식물의 세계.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아이와 같은 거. 그런데 인간 세상이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개들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암수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약간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저거 잘못된 거야. 우리 도덕성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저거 말도 안 돼. 이런 판단 안 내리잖아요. 그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잣대를 들이밀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오쇼의 실수가 뭐예요? 술, 담배, 마약, 남자, 여자, 집단, 섹스, 심지어 살인까지. 그게 잘못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빠지면. 이거 인지 못하는 거죠. 음양의 이치를 아예 모르는 거죠. 깨달음은 아주 높았으나 주변 사람들이 극성인 것도 물론 있어요. 집단이 커지면 뭐 다 포함해서.
이 본성을 볼 때도 두 가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볼 때도 두 가지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완전체라는 게 맞고 아무런 이 시공간의 흐름, 천부경을 제대로 하면 지금이 중요하다면서 나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시공간의 흐름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면. 그래서 한계를 지닌 개별적 대상에서 전혀 개별적이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탁 걸어놓으면 그거는 일단 굉장히 깊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일시무시에서 석상국 육생 운삼사사 양학명 일종무종 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죠. 중요도로 봤을 때 이것도 거의 다 빨간 글씨여야 돼요. 자, 내가 전체 우주 구조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한 지각의 장을 사고로 정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 지각한 것을 세계 과정의 질서와 맞추는 것도 사고 행위로 한다. 물질력에 빠졌으면 올라가는 것도 사고, 물적 사고, 혼적 사고, 영적 사고, 그리고 영적 사고를 통해서 무주 세상으로 올라가서 무가 되는 것까지 그때도 사고. 자기 관찰은 정해진 한계 안에 나를 제한하지만 내 사고는 이러한 제한과 무관하다. 이거 하위의 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력. 이런 측면에서 나는 양면적 존재다. 맞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나는 내가 개성이라고 이해한 범위에 구속되어 있지만 물질력 안에 나로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더 높은 입장에서 내 유한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인이기도 하다. 주제자적 입장. 이 우주의 주인은 나. 주인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가 나. 소우주, 노. 대우주, 노. 그냥 우주. 여기 우주. 나는. 더 나가면 저기 우주도 또한 나. 그냥 우주가 나. 주제자이자 관찰자, 내가 주인임을 선포한다. 인중천지의 이치가 들어있죠. 이런 글에서 잘 보면 슈타이너가 시대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주제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위 차원의 사고를 얘기할 때, 상위 차원의 도덕성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 얘기 근데 편하게 하잖아요. 웃으면서 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감독님은 웃으면서 신 여러분 하하호호 하잖아.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신을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건 유행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SNS 세상에 뿌려진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긁어줘야 돼요. 즐겁게 하는 건 좋지만 호기심을 제거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찰에 통찰을 거듭할 수 있게 자꾸 미끼를 던져줘야 돼요. 유쾌한 분위기로 끌고 갈 거면. 절대 유쾌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 또한 환상이다. 절대 환상이에요, 이거. 절대 환상서라고 아주 똑같아. 선생님 스스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순진한 사람은 그 안의 개념의 창조자라고 여긴다. 여기 순진한 사람 얘기 나오면 소박실제론자, 유물론자, 과학물질 문명에 빠져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각자 개별적 개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철학적 사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숙제예요. 이게 바로. 삼각형이란 하나의 개념을 여러 명의 마음에 사고된다고 하여 여러 개의 개념으로 나눠지지 않는 거죠.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개념이잖아. 여러 명의 사고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부러져서 응용될 수는 있지만 삼각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뿌려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순리부터 진리까지 뚝 떨어진 결과값이 있을 때 밑에서 볼 때는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순진한 사람, 이 소박실제론자 같은 사람들이 이 개념 자체를 역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여기서 탁 하고 한계를 딱 지어놓는다는 소리예요. 전제가 완전 잘못됐죠. 전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치를 끌어다가 내려오니까 환상설이 되는 거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치는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 일시무시의 힘,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이다. 요되기 때문에. 본심보태의 이치를 모르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순리부터 진리까지 뚝 떨어질 때 이쪽에 있는 본심본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진리거니 개념을 내가 만들었거니 하면은 여기에 있는 신을 갖다가 쭉 갖고 내려와서 이인신을 만들어. 이런 결과값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 얘기예요. 본심본태 이치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별적 개념들이 물질적 특징이 보편적 이치로 둔갑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거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물질이 그냥 이치로 둔갑해버려요. 우주 섭리 안에서의 이치라고 하는 건 과학물질 문명이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제가 보통 말하는 거고, 제가 보통 이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주적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주적 이치가 둔갑해가지고 우주 섭리로 둔갑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치냐? 여기서 막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 선생님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고. 이거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가 진짜인 줄 알고 장사하죠. 이것으로부터의 극복이 바로 이분법적 철학의 영원히 요구되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제가 영원히 썼죠. 끝이 없어요, 실은. 아쉽지만. 우리의 숙제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사고에는 각 개별자의 특별한 개인성을 우주와 함께 하나의 전체로 묶어내는 요소가 있다. 사고의 특징이죠, 이게. 사고의 아주 중요한 점. 개별자와 보편자를 연결해 주는 거.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것 안에는 사고가 있다. 요 정도 사고를 확 끌어올려서 이것이 실은 혼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사고가 아니라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 수준을. 지금 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구 세상 안에서의 내가 우주 섭리와 일치가 되는 요 수준을 혼적 사고라고 봐도 돼요. 이제 이 자유의 철학이나 인지학에서 나오는 거는 요거를 혼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혼적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돼야지 요거 혼적 사고를 통해서 의식혼으로 올라가고, 의식혼에서 넘어갈 때 영적 사고를 통해서 무주 세상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혼적 사고의 특징 자체를 이 지구 자체, 그냥 지구적 지식 세상하고 우주적 섭리 세상 정도는 이미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진짜로 유튜브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혼적 사고 자체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섭리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보통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안 깨달음의 수준 자체도. 거기 같이 빠져 있어서 지지고 볶으면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 다 예수부처인데 여러분 예수부처 안에서 그냥 예수부처로 살 거예요. 더 올라와야지.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한 우리는 분리된 개인이다. 사실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사고하는 한 우리 모든 것에 스며든 전일적 존재다. 이것 또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뭐가 고민이 필요해. 그죠? 감각하는 한 우리는 물적 개인이고,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한 우리는 전일적 존재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양면성이 더 깊은 뜻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보편 추상적인 원리에 대해 알고 있다.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문장 안에서의 이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으나, 이런 단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언제나. 언제나. 보편적이면서 추상적 원리에 대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러나 그 원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변적 문제로 경험된다. 아쉽지만 여기서는 주변적 문제들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죠. 바로 눈치채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이고 슈타이너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고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평생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가 의식을 가지는 순간 이 세상의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한 지점이 있고 우리 존재는 분명한 한계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물적인 나니까 우리 마음의 보편적 우주 원리를 드러내는 사고의 도움으로 우리 존재의 너머를 탐험해야 한다. 이런 단어 중요한 거죠. 우리 존재의 너머를 탐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미십자의 비교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하려고. 이게 천부경의 비교야. 비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비교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비교가 무슨 비교야. 그냥 이게 가르침이에요. 우리 존재 너머를 탐험하려고 하는 호기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것. 자, 이 탐험 뭐가 도와줘요? 제가 천부경 할 때 뭐라 그래요? 우주 여행을 떠나세요 이러잖아. 우주 여행을 떠나세요. 육생 했을 때 끝없이 열어놓고 우주 여행을 떠나라. 탐험해라. 일이 뭔지, 일적 식거가 뭐였는지, 만학만내가 뭔지, 인종천지일이 뭔지, 육방세계를 끊임없이 펼쳐놓고 탐험해라. 탐험해라. 탐험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나머지 하나인 방향이 팔방이 열리면서 그 자체가 9의 자리가 되면서 10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9, 10, 무,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탐험. 천부경 81자가 이 탐험을 너무나도 자명하고 순조롭고 지름길적이게 여러분들에게 내어주고 있다. 천부경 81자. 우리 안의 사고가 분리된 우리 존재를 넘어서 보편적 세계 질서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알에 대한 욕망을 불어일으킨다. 이게 뭐예요?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해서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손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미의 욕망이 아니죠, 이 정도는. 알에 대한 욕망 왜 하려고 하는가? 알의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를 바라보는데 왜 자꾸 이렇게 호기심이 끌라? 난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더 바라나? 근본적으로 보편 세계 질서와 하나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알게끔 태어난단 말이에요. 궁금하게끔 태어난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미스테리적으로 탁 끊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수수께끼를 만들어 놨잖아요. 스스로. 그거 알아가려고 여러분이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사고하지 않는 존재는 이 욕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것 중요하죠. 지금 우리 물질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고하지 않는 존재는 이 욕망을 경험하지 않아. 그냥 개, 고양이 귀여우면 되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되고 그냥 지식 배워가지고 칸트가 어떻네, 데카르트가 어떻네, 하르트만이 어떻네 이러면서 그냥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공자가 어떻네, 노자가 어떻네. 거기에 도대체 영혼이 진짜 영혼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슈타이너가 말하는 진정한 사고가 어디 있어? 우리가 말하는 무심력이 어디 있어요, 거기? 어느 것도 경험하지 않아요. 이 욕망이라는 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가 않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물질력이 서서히 회한이 들죠. 아, 내가 뭐하러 사나?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뭐하러 사나? 더 좋은 건 건강이 한번 진짜 안 좋거나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경제력이 한번 퍽싹 망하거나 믿은 사람한테 커다란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어떤 충격이 오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회. 그러면 갑자기 내가 왜 살지? 나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누구지? 나 여태까지 20년 동안 뭘 공부한 거지? 그게 중요한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진짜 삶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완전히 강해야지 진짜 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발심이. 진짜 발심이. 진짜 발심이 일어나야지 서원이라고 하는 게 각인돼요. 사고하지 않는 존재는 이 욕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포인트. 그들은 사물과 접촉해도 의문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남들이 가르쳐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 뭐 양자역학이 그런 세계야? 끝. 조금 배운 사람들은 오,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파야지. 거기서 그냥 끝. 다른 사물들은 그에게 외부로만 남는다. 남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 사고하는 존재 안에서는 개념이 외모를 대면한다. 이런 물질들을 실질적으로 대면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늪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그것 없이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수용하는 사물의 일부다.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서 보고 거기서 무언가 캐내려고 지식만 캐내려고 물질력만 캐내려고 돈만 캐내려고 어떤 사회적 관계성만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본다는 거죠. 그 대상 자체를. 함께 수용하는 사물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내부와 외부라는 두 요소를 동화하고 통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역할이다. 이게 제가 말하는 각이에요. 이게. 아, 이 세상 깨졌구나. 하지만 분명히 하나는 하나야.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세계를 바라보는 내 삶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그 삶의 역할. 그래서 진리 강의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이 세상 깨졌구나. 삶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도대체 공부 왜 해?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거죠. 개념으로 지각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일관된 관념은 내용이 아닌 어떤 다른 세계의 통합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게 돼 있다. 물질력에 빠져서 이 안에서만 지지고 볶으면 한도 끝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이거 100%예요. 100%.
슈타이너도 모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모두 실패하게 돼 있다.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갈 때. 뭐 반드시 이런 건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런 표현 들어가잖아요. 슈타이너가. 그러면 이게 슈타이너의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얘기할 때가. 아니 그게 연결도 안 됐는데 세계통합의 질서를 찾는다고? 말도 안 돼. 그거 모두 실패야. 100% 실패야. 100%.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했던 얘기. 개별 신도, 자연의 힘도, 물질도, 쇼펜하우어와 하르트만의 눈먼 의지도 엄청 빈정대죠. 얘들아, 쇼펜하우어와 하르트만 너희들 이러면서 눈먼 의지, 눈먼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좀 보세요. 이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결코 세계 통합의 보편 원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 틈을 보기 때문에 이 틈이 있으니까 아 저거 아닌데. 그러한 원리들은 모두 우리 경험이 한정된 범위에만 속할 뿐이다. 저는 뭐라고 표현해 이걸? 물질력.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상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다 안 된다.